네. 이제 제가 1교시에 한 50분, 1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를 그래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물론 우리가 법조문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법조문 쪽은 푸는 건 거의 안 틀려야 되고, 또 뭐 시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조문은 이제 뭐 문제 난이도나 또 답이 뭐 1번, 2번에 있을 때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2분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2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퀴즈는 일단 2분이 넘어가는 거는 보통 당연해요. 뭐 3분이 걸리기도 하고 4분이 걸리기도 하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모든 퀴즈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풀 수 있는 퀴즈랑 풀 수 없는 퀴즈를 구분하는 기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단 조건을 읽고 그 지워진 정도에 따라서 그걸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조건을 읽고 대부분 지워졌거나 적어도 절반 이상 지워지면 일단 보통 해볼 만한 문제들이 맞아요. 근데 조건을 읽고 내려왔는데 뭐 지워지는 것도 거의 없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넘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조건을 순서대로 읽고 내려오면서 지우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걸 지울 수 있냐. 첫 번째로 이제 이의제기를 안 받으려고 나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건들을 지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해된 조건도 지울 수 있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치기, 이제 합치기가 뭔지는 적어도 아니까 합쳐진 조건도 지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된 조건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당연하게 내가 조건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 그럼 지우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거를 지우긴 지우는데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읽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어디서 도움이 안 되냐? 넘길 거면 빨리 넘겨야 되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조건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내려오다 보면 좀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만 읽고 내려오는데 2분이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 고를 해야 되나 스톱을 해야 되나 그게 판단도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읽자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조건을 쭉 읽고 내려오는데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쭉쭉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 번만 읽자고 내려오자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한 번씩 나와요. 내가 어설프게 이해를 했어요. 제대로 100% 이해를 못했는데도 그걸 약간 밀어붙이다가 그냥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지워버리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 지우면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돼가지고 또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해된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만 읽고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지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해를 했을 때 정확히 이해가 됐을 때만 지우는 거지, 이게 어정쩡하고 그럴 때는 좀 살려놓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합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에 있는 이야기들을 표에 합치는 거지만 그 조건을 선지 합칠 때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합칠 때도 계속 그 확장성은 크니까, 그리고 합치는 방향도 둘 다 가능할 때도 있으면 그때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너무 그 꼭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선지 1, 2, 3, 4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퀴즈로 인식해서 처음부터 합치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형식이 법조문이더라도 가끔씩은 합치는 것도 가능할 때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뭐 아까 1교시 때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또 다음 문제 6번 문제를, 이것도 시간을 한 2분에서 3분 사이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뭐 일부는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 역시도 위에 있는 법조문의 내용들을 밑에 약간 반영할 수 있긴 해요. 물론 그거 역시도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일단 그냥 퀴즈 쪽 연습을 한다고 해서 가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처음부터 퀴즈로 인식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지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위에 있는 것들을 뭐 법이 조나 항으로 호로 돼 있지만 이런 것들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형식이 그래서 꼭 퀴즈가 아니더라도 일부 합치는 경우가 가능할 때도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먼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퀴즈도 그렇고 법조문도 일부 그래요.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건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상적 이야기는 보통 의미들이 없어요. 여기서 뭐 첫 번째 조 같은 경우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이런 예방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의 1호처럼 기초조사의 범위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번, 3번, 2호, 3호에 나온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지울 수 있으면 좋고 못 지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추상적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꼭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어쨌든 이 법조문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단서가 있죠. 다만 1단계 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상 지역으로 판정된 때에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읽었다면 그렇구나 해도 되지만 여기 1단계의 판정이 정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 여기다가 만약에 그럼 얘는 2단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못해도 돼요. 풀면서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선지를 보면서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적어도 얘는 2단계를 안 하니까 나는 이거를 여기 단서는 내가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단서인지 표시해도 되는데 이제 풀면서라도 이렇게 합칠 여지가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는 거고 마지막도 비슷해요. 1단계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월 내에 실시한다. 그럼 여기도 뭐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다음에 뭐 1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그럼 3년이니까 일일이 2014년, 2012년, 2013년 또 1월이니까 뭐 12월, 10월, 8월까지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조절을 하는 거니까 지나치게 모든 걸 다 파악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문제를 답을 잘 못 구했어요, 학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보긴 하는데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인다고 했을 때 내가 일부 부분이라도 여기 법조문에 있는 것들을 표에다 합친다면 물론 이런 것들은 표에다가 반영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내가 지우면서 만약에 갔다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지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A단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2단계를 하는 거는 그럼 여기 보니까 A단지는 2단계를 보니까 1단계 판정일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럼 12월 30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이 아니라 2011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선지 2번은 맞아요. 선지 2번은 B단지에 대해서 1단계 조사는 3년마다 해야 되니까 2009년에서 3년을 더하면 2012년에 해야 되는 거고 선지 3번이 틀린 이유는 2단계 조사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3번이 틀리고 그리고 선지 4번이 틀린 이유는 C단지는 2단계를 할 필요가 없죠.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 5번이 틀린 이유는 C단지는 1단계 조사를 13년에 해야 되겠죠. 10년부터 3년 후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실전이라면 내가 만약 실전이고 선지를 순서대로 봤다면 답이 2번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끊고 넘어가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6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서 자 7번도 한번 2분 이상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구해 보세요.
이 문제는 잘 못 푼 학생들이 이 당시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조건을 읽는 거, 조건 처리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날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쭉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건을 읽고 바로 뭔가를 시작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잠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이거를 잠깐 생각한 것 같아도 30초, 1분이 흘러갈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런 걸 이제 보통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아이디어란 건 어떤 거냐? 못 푸는 문제인데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풀긴 푸는데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때 퀴즈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몇 번 수업을 듣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입력이 돼요. 기억을 하면 그 문제 풀 때는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반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시험장 가서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그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을 그냥 넘겨버리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기계적으로 읽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일단 넘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뒤에까지 연결하면 경우의 수가 많이 갈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더라도 무조건 뭐 아이디어다, 경우의 수가 갈린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매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고 선지도 막 몇 가지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버려도 되고, 올해도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넘기기가 어렵냐? 보통 이런 애들이 문제 길이가 엄청 짧아요. 오늘도 여기도 있지만 이제 뒤에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문제에서 15번, 16번 한번 보세요. 15번이나 16번 이런 애들이 아이디어 문제들이거든요. 16번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거나, 15번 우물에다 마을 찾는 문제들. 어제 이거 혹시나 몰라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까봐 15번 우물에 마을 찾는 문제 제가 다시 풀어봤는데 10분 걸렸거든요. 방향이 안 보이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문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에 비례하지만 상황은 문제의 길이가 난이도에 딱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디어 문제들은 보통 시험 때 안 떠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짧더라도 본인이 방향이 안 보이면 일단 오늘은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일부 아이디어 문제들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선지 활용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출문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문제도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지는 선거구끼리 묶어서 버리면 내가 나머지 선거구를 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갑이 지는 선거구가 뭐랑 뭐예요? A, B, C 그리고 I, J 이런 애들이 갑이 지는 선거구거든요. 그러면 지는 선거구 애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묶여있는 답을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는 잘 안 떠오르니까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방향은 뭐냐? 일단 기본적인 건 똑같죠. 조건의 순서대로 보면서 합치고 지우는 건데, 일단 순서대로 오면서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내가 만약 이해가 되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동일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지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살려놔도 돼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의 동그라미를 하더라도 물론 그 동그라미를 통으로 지우고 통으로 살릴 수도 있지만 일부는 죽이고 일부만 살릴 수도 있다고. 만약에 내가 각 유권자의 수는 동일하다는 해석을 안 돼서 일단 보류를 했더라도, 왜냐하면 또 그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정쩡하게 지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 동일하다는 거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으면 살려놓더라도 1인 1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 많이 풀면 당연한 거니까 1인 2표거나 2인 1표거나 그럴 땐 당연히 표시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1인 1표 정도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선거구의 통합은 동서 또는 남북으로 인접한 두 개 선거구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만약에 이해가 되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살려놓지만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 조건을 지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림에서 선거구 내 앞에 숫자는 갑 정당 지지율이고 뒤는 을 정당 지지율이구나. 이것도 물론 이해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제가 또 했던 이야기가 최대한 써낼 수 있으면 최대한 쓰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숫자가 갑이고 뒤에 숫자가 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앞에 숫자 위에다가 갑, 뒤에 숫자 위에다가 을이라고만 쓴다면 그 뒤에는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경우에도 얘는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을 만약 지운다면 합쳐서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 조건 같은 경우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건 이의제기 안 받으려고 나온 조건이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누구나 하면 나중에는 이거를 1분에 내려오냐 30초에 처리가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숙련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거
그럼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지체 없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체 없이라는 건 중간에 멍 때리지 말자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퀴즈는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차피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괜히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그 지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패턴들을 잡아놓자는 건데, 여기서는 선지 활용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뒤에서도 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하겠지만 우리가 주관식을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저는 이거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조합을 짠 게 아니라 지금 갑한테 가장 유리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앞뒤로 더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이 이기는 걸 그냥 찾은 거예요. 선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A랑 B가 묶여 있어. A랑 B가 묶여 있는데 연 더하면 50이고 150이니까 을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갑을 써도 되고, 갑이 적기 때문에 전 그냥 이렇게 가위표를 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25번을 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약간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A, B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또 보는 거예요. C, D를 봤는데 C는 갑이, 물론 이것도 이제 요령이 생기면 어차피 합이 200이니까 갑의 합이 100이 넘는지 보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어쨌든 갑은 115고 을은 115가 안 되니까 여기서도 CD는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한 10번 정도만 더하기 빼기를 해도 이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2 더하기 F 같은 경우도 갑이 이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 더하기 H도 갑이 이기니까 뭐 GH 나온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IJ도 이렇게 지우고,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서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막 말도 안 되게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걸리냐?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선지에다 직접 다 써보자. 그럼 이제 시간이 3분 4분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얼마나 이게 신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아이디어 문제들을 그러니까 퀴즈에서 한 20% 정도 차지해요. 퀴즈가 한 20문제에서 뭐 24, 5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면 아이디어 문제는 맥스로 잡아도 한 4문제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필요한 문제들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물론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산이 너무 세거나, 뭐 상황이니까 계산 너무 센 건 잘 없지만 해석할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해석이 돼도 할 게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 내가 전략적으로 넘길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 나머지 문제들 적어도 푼 개수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막 38개씩 풀고 8개 틀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기출에서 본인이 만족할 점수가 나오려면, 스스로 만족을 하려면 푼 문제에서 한 틀린 문제 개수를 한 3개 정도로 막아야 되거든요. 물론 2개면 더 좋고 1개면 더 좋겠지만 뭐 4개, 5개, 6개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적어도 본인이 만족할 점수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이제 올해 뭐 일반행정 직렬 5공제 기준으로 하면 한 32개 풀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31개, 32개도. 그리고 지역인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28개 정도, 왜? 내가 틀린 걸 3개로만 관리할 수 있으면. 일단 올해 정도 난이도에서 우리가 막 38개 풀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상황을 못 푸는 편이 아닌데 올해 진짜 빡시게 풀었는데도 37개 풀었거든요. 시험장 가서. 그래도 제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 이유는 37개를 풀고 거기서 틀린 게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80 몇 점이 나온 거니까. 근데 틀린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 3개 틀린 것 중에 말도 안 되게 틀린 것도 있고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수를 뭐 0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실수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막 실수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시험장 가서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많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법조문 같은 경우 또 일부 쉬운 퀴즈를 모든 선지를 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시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로만 던지고 있는 거고, 일단 이 문제 역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했어요. 아까 말한 지는 선거국끼리 묶어서 버리는 게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도 선지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예를 들어서 A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답이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2분에 넣어라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3분 안에만 넣고 풀고 맞으면. 왜냐면 이런 문제가 7번이죠. 근데 내가 실제 시험에서 멘탈까지 고려하면 이 문제를 봤어. 한 3분 만에 답을 못 구했어. 그리고 넘어가서 8번, 9번, 10번을 풀고 11번, 12번을 풀면 진짜 내 마음에 짐이 돼서 계속 마음에 가슴이 아파요. 시험 때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런 것도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푸는 방향을 좀 이렇게 7번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넘어가서 8번을 한번 봅시다.
8번. 8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2분 좀 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만만치 않은 문제였거든요.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 김에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해볼게요.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보통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풀만하면 보통 끝까지 풀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해서 세 번째 옵션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제적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문제를 풀다가 이미 4분, 5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문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한 2분 30초에서 3분 뭐 또는 3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정도 됐을 때 일단 여기까지 풀고 돌아와서 풀자. 그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습할 때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시간 체크를 하는지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 옵션이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1분 안에 빠르게 또는 뭐 더 빠르면 좋겠죠. 1분 안에 빠르게 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마무리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같은 경우 1번, 2번을 봤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이미 조건을 읽고 선지 1번, 선지 2번을 푸니까 시간이 거의 막 3분 지난 거예요. 그럼 일단 잘라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험 때.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조건 읽고 기억만 해결해도 뭐 2분, 3초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욕심부려서 이제 니은, 디귿 보기 시작하면 4분, 5분 이렇게 떠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분명 차이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운영은 문제를 풀다가 끝나기보다는 넘길 걸 넘기면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어차피 많이도 못 봐요. 돌아와서 많이 봐야 세네 문제인데 돌아와서 그 나머지 문제들 중에 일부라도 처리를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손도 못 댄 문제들을 돌아와서는 어차피 손도 못 대거든요. 그럼 마무리만 남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 니은까지 보고 리을을 못 했는데 돌아와서 리을만 보거나 1, 2, 3까지 봤어. 그래서 4, 5만 보면 되는데 돌아와서 그 하나만 보거나. 근데 이거를 표시를 해야 내가 찾더라고요. 표시를 안 하면 못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넘길 때 이제 표시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좀 다르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별표를 쳤어요. 옛날에 문제를 이제 선생님 때 문제를 풀 때 넘긴 문제에 별표를 치더라도 저는 돌아와서 구분이 됐어요. 이건 보면 되고 이건 보면 안 되고.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본인만의 표시를 해도 되지만 제가 보통 소개하는 게 이제 P랑 R이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P는 패스, 돌아와서도 지나가라고 P를 패스를 의미하는 거고, R은 그냥 리피트, 돌아와서 R을 이제 다시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 손도 못 대는데 아쉬운 마음에 이제 R을 막 계속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럼 내가 이제 이런 8번 같은 것도 아예 손도 못 댔어. 선지도 하나도 못 지웠어. 그럼 P를 써도 되는데 내가 일부 지우고 이 둘만 남았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 물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럼 R을 쓰고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게 쓰는 게 아니라 막 문제 옆에 만약 내가 이걸 처리를 못했으면 P, R을 정말로 막 크게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이제 막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에 시작하면 이제 필기노트로 같이 나눠져서 확인하게도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이제 좀 디테일 이제 그 문제 자체로 들어가면 여기 문제가 엄청 길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막 너무 정독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가볍게 읽자고 표현을 많이 할 거거든요. 여기서 가볍게 읽자는 거는 이제 그냥 한 번만 읽으면서 뭐가 있는지 정도만, 지금 경별 씨가 있고 뭐 3천이 있는데 말을 받고 알아듣는구나, 그 정도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지. 왜냐면 생각보다 문제에 단순히 옳은 옳지 않은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막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결국 선지 보면서 그때 해결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막 두 번, 세 번 정독하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가 있는지 보고 내려오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3분 동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선지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경별 씨가 A는 일단 제대로 다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제대로 알아들어요. 근데 A는 날씨가 맑지 않으면 3과 1000을 받고 알아듣는다는 건 날씨가 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특이사항을 읽어봤을 때 일단 한 번은 쭉 읽어야 되니까 아마 이 조건만 읽고 내려온 것도 1분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번씩 읽고 내려오면 2분이 넘어가니까 한 번만 읽자는 거고, B는 11월 2일에 전화받은 내용을 미처 옮기지 못하여 B가 A에게 교대하기 10분 전에 산묶음을 1101호에 내일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11월 2일에 비 오는 날 전달했기 때문에 A는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101호가 301호가 되고 산묶음이 1000묶음이 돼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 이런 해석이 시험 때 한 번에 빡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지금 뭔가 이 11월 2일에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학생들의 심리는 11월 2일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걔부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문제 없는 애들,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맑고 A고 천묶음이에요. 이런 거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선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2일에 일단은 11월 1일에 확실한 거는 A한테는 1101호에 천묶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101호에 천묶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적어도 1101호에 천묶음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처리해도 나는 2번이랑 5번을 지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객관식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11월 2일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 5일을 또 봅시다. 11월 5일을 보면 확실한 거는 301호에, 이날도 맑으니까 301호에는 1100원 봉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1100원 봉투는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3번도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죠. 11월 6일을 보면 B는 날씨에 상관없으니까 B 같은 경우도 301호에 3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둘 다 300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선지 1번이랑 4번이 남았을 때, 결국 1번, 4번이 남았을 때 얘냐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선지 1번에 남아있는 천묶음이냐 아니면 선지 4번에 남아있는 300원 봉투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뭐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어지만 참고 삼아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11월 2일은 1101호랑 3묶음은 바뀔 수 있어도 3은 바뀌니까 1000과 3은 바뀔 수 있어도 이 묶음이 봉투로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4번을 지운 학생도 일부 있었어요. 1번, 4번이 남았는데 11월 2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묶음은 무조건 묶음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선지 1번에 묶음이 있고 왜냐면 선지 1번에 남아 있는 건 301호에 1000묶음이었고 선지 4번에 남아 있는 건 1101호에 300원 봉투였으니까 그래서 1번 찾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사실 처음 풀면 3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한참 보다가 모르겠다고 왜 11월 2일만 계속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손도 못 대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11월 2일 복잡하니까 나머지부터 봐야지 해서 뭐 이것도 11월 1일, 5일까지만 보고 넘어가는 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상황은. 왜냐하면 한 문제 잘못 빠지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조심하려고 해도 제가 15년도에 6분짜리가 3개 떴었고 16년도에 6분짜리가 하나 떴어요. 계속 저도 시험 때 운영을 신경 쓰면서 풀어도 그냥 잠깐 집중하면 시간이 엄청 지나 있어요. 올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도 못 댔어. 그러면 이걸 피를 쓰고 넘겨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것만 남았어. 그럼 돌아와서 물론 마무리를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보다가 모르면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본인만의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 표현을 넘어가면 P랑 R을 구분해서 이런 걸 써주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손도 못 댔는데 R 쓰기 시작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답을 구했는데 쫄려가지고 또 R도 쓰기 시작해요. 답을 구했으면 그냥 마무리를 하고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을 했고 자 9번 문제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뭐 완벽하게 마무리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려운 문제 맞아요. 좀 풀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점수랑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당연하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찍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을 고려하면 5분의 1로 찍는 거랑 2분의 1로 찍는 건 분명히 그 맞을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조건을 이거 쭉 한번 법조문 읽었는데 문제도 너무 길고 이건 아예 모르겠어. 그럼 그냥 바로 P를 쓰고 패스해도 돼요. 오히려 이런 거를 아예 모르겠고 손도 못 댔는데 어정쩡하게 알 쓰면 돌아와서 이거 보다가 시간 다 날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방향을 잡아서 A까지만 구했어. 그럼 끝까지 안 읽어도 되거든요. 해석이. A만 구해도 지금 선지를 보니까 A가 4억 5천, 5억 4천, 9억이라고 해서 A가 9억인 것만 찾아도 나는 1, 2, 3을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돌아와서 C를 구해서 마무리하면 좋지만 혹시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2분의 1로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고득점이냐 초고득점이냐가 여기서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손도 못 대냐, 그다음 어느 정도 건드려 놓냐. 물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페이스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운영이 아니고 하나하나 보는 거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얘가 약간 퀴즈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선지 1, 2, 3, 4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일단 법조문보다는 형식은 법조문이어도 약간 이거는 합치는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생각할 수 있냐. 법조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한글로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이 법을 한글을 숫자로 치환해 버리면 숫자로 합쳐질 수 있다면 그게 숫자로 해석이 잘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는 약간 밑에까지 고려해서 그냥 해결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급받을 금액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 조 1항을 보니까 국가는 임기 만료에 의한 그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렇구나 해도 되지만 밑에 상황을 보니까 선거권자 총수가 4천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읽고 잘 모르겠으면 정말로 이렇게 쓰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쓰면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후로 4천만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100원을 곱한 금액도 그냥 100 곱하는 거니까 4천에 10 곱하면 4억이고 그 다음 10 곱하면 40억이니까 이렇게 내가 바로 40억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때도 이렇게 그냥 쓰면서 풀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역시도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고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여성 추천 보조금 배분을 하는데 이러면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여성 추천 보조금 그럼 여기다가 또 이 40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40억에 100분의 50 그럼 여기다가 20억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풀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구한 거는 지금 총액이 20억이라는 거예요. 총액이 20억이 되는데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여성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 근데 그것도 밑에 보니까 전국 지역구 총수가 나와 있어요. 200이고 그럼 여기도 100분의 30이니까 60보다 큰 정당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밑에를 보니까 여성 후보자가 3번에서 A는 50명, B는 30명, C는 20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일단 지나가면 돼요. 2번을 보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계속 쓰냐 하는데 시험 때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계속 그냥 쓰면서 풀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숫자로 보면 내가 이해가 되니까 60명 이상이 없대요. 그럼 가를 보니까 이것도 200을 넣으면 100분의 15, 30명에서 100분의 30, 60명 사이인 정당을 찾으니까 이건 이제 A랑 B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A랑 B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죠? 지금 200명의 100분의 15는 30이고 100분의 30은 60명이니까 30명에서 60명을 봤는데 밑에 A는 50명이고 B는 30명이니까 근데 얘네들을 어디에 따라 배분 지급하냐고 보니까 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1호는 이 숫자 1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조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A, B는 올라가서 얘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얘를 놓고 봤더니 총액의 100분의 50은 그럼 여기 쓰는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내가 총액이 20억인 걸 찾았기 때문에 총액의 100분의 50은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은 지급 당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10억은 이렇게 배분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합쳐도 해석이 안 되면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액의 100분의 50, 10억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의 비율만큼. 근데 밑에 4번을 보니까, 상황의 4번을 보니까 국회 의석수의 비율은 A가 50%예요. 그럼 A는 110억에 50%니까 일단 5억이 되는 거거든요. B 같은 경우도, 아니 B가 아니라 그 밑에, 여기가 5억이죠. 잘못 썼죠. 죄송해요. 여기가 5억이고, 그 다음에 총액의 100분의 50 실시한 득표수의 비율만큼. 그럼 여기 상황의 5번을 보니까 득표수의 비율이 A가 4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5억이 아니라 이제 10억에 40%니까 4억을 배분한다는 거죠. 그럼 A는 여기 5억과 여기 4억을 더해가지고 9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시험 때는 2분 30초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쉬워서 이제 욕심내가지고 일단 B는 절대 보면 안 되고 쓸데없는 거니까 선지를 바로바로 지운다면 C를 들어가서 해결을 하더라도 그 막 4분 5분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내가 이제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여기서 끊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돌아와서 100%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돌아와서 볼 수 있는 문제 개수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마무리할 수 없더라도 내가 이거를 4, 5 중에 찍어서 2분의 1로 만들면 분명 그게 기대값이 올라가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험 때는. 그래서 이걸 물론 P를 써도 되지만,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냐? 내가 시간이 안 밀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푸는데 시간이 밀려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이제 점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정답률이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쪽의 문제는 쉬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서, 근데 그 빠르게라는 건 이해력도 있지만 바로바로 못 도망가서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법조문에 답 1번 나온 문제도 많았고 2번, 3번도 많았거든요. 또 반대로 4, 5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어떤 순서로 봤든지 답이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네.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랑 시간을 뭐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올해 상황 판단 같은 경우 1번부터 10번이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는 그렇게 15분, 14분 몇 초 걸렸거든요. 50 몇 초인가? 시간 좀 제가 적으면서 풀어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러면 저는 11번부터 20번을 거의 25분 동안 푼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1번부터 10번이 이미 시간이 밀려서 24분 이렇게 걸리면 11부터, 물론 이제 1324로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당장 15분에 빼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좀 그 경쟁력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좀 줄여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답률 관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퀴즈를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9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무리만 하면, 그럼 B도 이런 식으로 하면 10억을 국회 의석수의 비율로 하면 B는 40% 40%이기 때문에 4억 4억이 돼가지고 8억이 나올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C 같은 경우도 밑에 있지만 총액의 100분의 30은 6억이거든요. 여기도 총액의 100분의 30은 6억이니까. 그러면 C는 6억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수의 비율, C는 10%니까 6천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득표율 20%니까 1억 2천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는 6천만이랑 1억 2천만을 더해가지고 1억 8천만이 나와서,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6억에 10%니까 0.6억, 그 다음에 6억에 20%니까 1.2억 해서 1.8억, 1억 8천이 돼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9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0번 문제도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그래도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시간을 2분 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사실 9번이나 10번은 이걸 뭐 풀고 못 풀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풀면 초고득점인 거고 그냥 못 풀어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9번이나 10번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보면 이건 1분에 넘기냐 5분에 넘기냐 그런 거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일단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거 9번, 10번 문제 역시도 9번과 마찬가지로 선지 1, 2, 3, 4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은 법조문이지만 일단 좀 합치면서 집어넣으면서 풀어야겠구나라고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가볍게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렇게 문제에 8줄, 10줄 해서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그걸 2번, 3번 읽기보다 한 번만 읽자라고 했었고 한 번 읽더라도 정독하기보다는 일단 뭐가 있는지만 보면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갑을병이 있고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되고 뭐 인도 주민등록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시간적으로 하면 오히려 20초 정도 그냥 쭉 그냥 스캔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풀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걸 여기서 이미 1분을 소모한 학생들이 꽤 많아가지고 계속 가볍게 읽자는 거 이제 이것도 좀 습관이 들어야 되고 위에서부터 이것도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1항 임차인은 변제받을 권리가 있대요. 근데 이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병 모두 그죠? 갑을병 모두 지금 경매 신청 전에 맞췄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갑을병 중에 한 놈이 여기서 탈락할 때가 있거든요. 신청을 못하거나 이래가지고 일단 갑을병은 다 데려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야기에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그러면 갑이 남아있는 보증금 이제 이건 그냥 이해를 위해 좀 써볼게요. 갑이 남아있는 보증금은 5,800이고 을은 2,000이고 지금 병은 1,000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다 일단 자격은 있으니까. 그런데 2항을 보니까 제1항에 따라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이 당시에 이거 해석을 다들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2천만 원이 넘더라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이제 그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밑에 1번, 2번, 3번이 있지만 얘는 지금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올라가서 보고 아 여기가 수도권이구나. 그러면 저라면 1, 2, 3 중에 2랑 3은 지우고 1번만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5,800, 2,000, 1,000이라고 썼지만 2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갑을병을 순서대로 쓰면 2,000, 2,000, 1,000까지 뭔가 지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갑을병은. 그리고 3항을 읽어봅시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잘 모르면 집어넣는 거예요. 주택가액 아까 올라가서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죠. 뭐라고? 주택가액이 8천만 원이라고. 그럼 주택가액이 8천만 원인 걸 그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8천만 원을 쓰고 8천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4천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4천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얘를 5,800이 아니라 갑을 2천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각각이 4천을 초과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3항을 일단 지나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반면에 4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갑을 병정이 3명이 있으니까 이건 맞아요.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이게 2천, 2천, 1,000이어서 합한 금액이 5천이 되거든요. 5천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아까 구했죠. 5천이 4천을 초과하는 경우 자, 2명 이상이고 3명이 맞고 5천이 4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되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4천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읽어보면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그리고 합한 금액 아까 5천이었거든요. 5천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 5천에 대한 비율이니까 2천, 2천, 1,000이니까 지금 2대 2대 1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천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래서 해석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 4천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인 4천만 원을 2대 2대 1로 분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어려워서 그래서 피에 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왜 이거보다 쉬운 문제도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본강의 때 다루지만 그런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숫자를 넣으면 생각보다 풀릴 때가 많다고. 그래서 여기서 2대 1을 넣으면 이게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갑은 1600, 을은 1600, 병은 8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과 병을 합치면 2400이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면 좋고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방향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어려웠던 포인트가 일단 5800에서 2000을 가져오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여기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찾기도 어려웠고, 4000을 초과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2대 2대 1로 해석해가지고 답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당락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얼마 만에 처리하고 넘기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마 12시까지는 안 하고 좀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5, 6분만 쉬고, 예, 5, 6분만 쉬고, 뒤에 6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